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라이브에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피해야 될까? 학교나 직장, 사회, 내 주변에 있는 빌런들을 찾아내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시간에는 그 인성으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들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식상으로 인한 문제, 일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의욕만 넘치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를 환장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었죠. 오늘 시간에는 자아가 매우 강해서, 너무너무 강해서 세상에 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주에서는 비견겁재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견겁재라는 것은 일관과 같은 오행을 의미하죠. 사주에서 나와 같은 오행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주는 8글자잖아요. 세상이 온통 나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애가 강하다, 에고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영웅들을 보면 자기 신념이나 자아가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존재감이나 확신이 없는데 무언가 믿음을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실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한 혁신을 이루거나 뭔가를 일궈낸 영웅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회에서 말하는 영웅들과 그냥 자아만 강한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성과를 낸 사람과, 뭔가 재능이 있겠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다른 무언가 자신의 모습을 받겠지. 근데 그 재능을 너무 과대 포장한다든지, 자기가 별것 아닌 재능인데 대단히 크게 느껴버리는 것. 근데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재능을 바탕으로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증명해내지 못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렸을 때 잠깐 반짝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명리학에서는 나와 같은 오행인 비겁이 강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렇게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말을 합니다. 군비쟁제, 비견이 이 군을 이루어서 이 재성을 상극한다. 군겁쟁제, 겁제가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재성을 상극한다. 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뺏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개인이 내가 사는 동네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내가 사는 지역구라든지 가령 뭐 서울이라는 도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그냥 딱 집 앞에 나갔었을 때 딱 지하철이 도착해서 원하는 역까지 바로 갔으면 좋겠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근데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지하철의 운행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경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를 바람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확장해서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뭐 국가의 어떤 대소사를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나 규칙 같은 것들을 바꾸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세계로 확장해서 보면, 거의 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걸 더 넓혀서 태양계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더 넓게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어떤 태양계라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펼쳐진 우주를 보면은, 사실상 우리 어떤 개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사주로 돌아와서, 사주팔자는 총 8글자입니다. 이 글자 안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고 서울도 있고 세계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8글자 8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과 우주와 우리 동네를 다 표현한 게 이 사주팔자 8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중심으로 놓고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 동네가 되기도 하고 세계가 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국가가 되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친구들과 무슨 나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에서 사회에서의 이런 기준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나눌 것이냐를 말할 때 쓰는 규칙이라는 것을 육신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관살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나누는 기준과 법칙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법칙이 있어야 그 법칙 안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살이 법칙이다. 관살이라는 것은 정관, 편관이라는 애를 관살이라고 합니다. 정관이 관, 편관이 살, 칠살이라는 것을 편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관살이라는 것이 세상을 유지하는 어떤 틀이라든지 룰이라고 하면은, 이 관살이 상극하는 애를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비겁이라는 것을 상극을 하죠. 비견겁재라는 것은 나를 뜻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음양이 다른 것들, 음양이 다르면 겁재,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용어 같은 건 차치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법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극하는, 우리를 규제하는 법인 것이고, 이러한 법과 질서에 의해 관리되는 사람들이 비겁입니다. 나이기도 하고 나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눈 2개 있고 뭐 코 있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특정한 규칙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를 뜻하는 비겁이라는 글자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식상인 거고, 이 하는 행위를 통해 비롯된 결과가 재성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육신의 체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냥 어떤 면으로 보이는 거니까 관살이라는 것은 그 구분하는 선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정했을 때 이 규정 안에 들어간다, 법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관 내부에 있는 것이고, 이 규정 바깥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어떤 특정한 어떤 무언가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이 관이라고 치면은, 관이라는 건 음양으로 2개가 있잖아요. 관의 내부를 말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이 관의 외부를 말하는 것을 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는 걸 생각해 볼까? 내부 규정, 사내 내부 규정이라는 것은 정관이 되는 거죠. 그럼 사내 내부 규정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사회의 어떤 통념 같은 것들은 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이 억압을 받거나 통제되는 사안들은 뭐냐라고 치면, 여기 안에서는 이제 비견겁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 비견겁재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한다라고 치면 그것이 식상이에요. 그 식상이라는 애들이 가득 차이게 되면은 이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대해서 뭔가를 생각을 할 때는 이 기준을 무엇에 놓고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는 나의 존재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어떤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늘 환경과 규칙이라는 것들이 우선을 하고,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속해서 규칙을 잘 따르는지,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아니면 사회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성취하는지, 그 기준에 부합한지, 부족한 게 있는지 들을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은 관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있다라고 해서 뭐 기준을 합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준을 뭐라고 놓고 볼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큰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목표도 높아야 되고 이 시장 자체가 커야 돼요. 원이 커야 돼. 내가 속한 세계 자체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것과 이 세계를 상대로 반도체 장사를 하는 것은 규모가 다르죠. 내가 팔 수 있는 세상의 크기가 크고 그 물건의 값이 부가가치가 높아야 내가 벌 수 있는 돈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능력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그런 커다란 무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냐라고 보면 무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를 보든지 뭐 천간별 운세를 보든지 뭘 할 때 계속 환경이 어떻고 이 환경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만났고 여러분들 시간에선 무엇을 요구하고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무대가 어떤지를 봐야 거기서 되냐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심플하게 접근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무인도에서 태어난 것과 미국에 있는 어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똑같은 재능이라고 치면 누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유리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너무나 뻔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 재능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계인 거다. 결국은 세상이 훨씬 더 큰 것이지 나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세상이 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커서 세상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존재가 너무 커서 세상에 위대한 거는 오직 나밖에 없고 세상 모든 것들은 나보다는 작은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 되겠죠. 내가 우주적 존재가 된 거야. 왜 마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우주적 존재들이 나올 때들 있잖아요. 인간 알기를 그냥 거의 지하철 의자 같은 데 기어다니는 빈대 보듯이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은 더러운 존재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막 무섭게 바라보고 마치 우리 생사를 그냥 자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대하는 이런 존재들이 영화에 종종 나오곤 하죠.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면은 비견겁재라는 비겁이 사주의 8글자 중에서 가장 강하고 관살이라는 세상이라는 규칙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 이러합니다. 사주에서 비겁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관살이 약하게 되면 아주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 우주적 존재가 아주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지구에서 거대한 구덩이를 하나 파기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과학 기술과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 근데 우주적 존재가 있다면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쑥 누르면은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패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팔 만큼 충분하게 뭔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 안에서 무슨 산을 만들거나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흙을 쓱 집어가지고 놓으면 그냥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에서 비겁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간살이 약한 구조가 되면 아주 작은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하고 그걸로 영향력을 얻어서 더 큰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어느새 이 사람은 점점 이렇게 거대한 괴물처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관점을 돌려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어떤 직장 같은 데 모습으로 치환을 해서 보면 문제가 없는 곳에 가서 아주 작은 것들을 트집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만든 사람들을 어떤 지적한다든지 타겟을 잡아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줄이는 거야. 나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타노스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어떤 힘을 더 크게 만드는데 이게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엄청 다양한데 예컨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뭔가 잘못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인데 내가 갑자기
너가 하는 그 말은 굉장히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너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이야. 넌 인종차별주의자야. 이러면서 타겟팅을 해버리는 거야. 규정 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뭐 이것을 그 기분 나쁘다는 사람 앞에서 사실 규정상 그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 왜냐면은 우리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그런 대법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여론 조성을 하면 그렇게 지목당한 상대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먹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거에 반해서 뭔가 반론을 얘기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계속 그 사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점차 크게 만들어서 세상보다 내가 더 큰 거니까 이러한 룰을 내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위대한 일들이고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너무 단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얘는 왜 이렇게 문서를 못 써? 얘가 이렇게 기획서를 쓴 게 엉망이다. 막 이런 방식으로 다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노력은 바보처럼 만들어 버려야 자신이 뛰어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거야. 이런 비겁이 불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성과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한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적과의 동침을 해야 한다라고 상상을 해 보세요. 저도 딱 생각하면 '아 이런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 최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뭐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돼. 평생 한 공간에서 뭔가를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이혼하거나 헤어질 수도 없다? 이건 정말 아찔한 일이죠.